12장 돈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콘텐츠 글쓰기를 시작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돈이 되나요? 라고 묻는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대답하겠다. 콘텐츠 글쓰기로 돈 벌기는 다음 조건을 증명하기 전까지 우선순위가 아니다. 공개적으로 꾸준히 글을 쓸 수 있고 쓰고 싶다. 한 달에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한 달에 2번? 애매하다. 한 달에 4번? 나쁘지 않다. 매일 쓴다고?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라. 당신에게 투자하고 싶으니까. 콘텐츠 버킷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어떤 주제가 잘 먹히는지 안다. 타깃 독자의 관심을 끌고 유지하는 방법을 안다. 시행착오를 통해 독자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더 원하는지 파악했다.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고 틈새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데이터를 근거로 가장 가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안다. 나는 이런 글을 쓴다. 이런 걸 찾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찾아왔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 이 모든 단계를 착실히 밟아왔다면 비로소 돈을 벌 차례다. 글쓰기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3가지뿐이다. 첫째, 광고 모델. 2번째, 유료 구독 모델. 3번째, 서비스 모델. 차근차근 살펴보자. 첫 번째, 광고 모델. 일명 관심 모델이다. 온라인 크리에이터는 자신에게 모인 관심을 기업이나 브랜드에 판매할 수 있다. 유튜버는 영상 앞에 광고를 붙이고, 인스타그래머는 제품 사진을 올리고, 인기 블로거는 글 속에 광고 배너를 넣어 수익을 낸다. 결국 같은 모델이다. 관심을 돈과 교환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돈을 벌려면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내가 INC 매거진 칼럼니스트였을 때를 예로 들겠다. INC 매거진은 월 2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매체다. 이런 관심은 기업에 팔 수 있는 자산이고, 기업은 칼럼에 광고를 삽입한다. 누군가 내 글을 읽으면 INC 매거진이 광고 수익을 내고, 나도 그 일부를 받는다. 광고 모델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사람들은 광고를 싫어한다. 페이지를 열면 화면이 버벅대고 스크롤하면 대형 동영상 광고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이는 독자 충성도에 악 영향을 미친다. 소셜 플랫폼이 독자층 구축에 더 유리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잦은 스폰서십을 신뢰하지 않는다. 인스타그래머가 2주마다 다른 제품을 홍보하면 사람들은 그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 브랜드와 협업하다 보면 가식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독자들은 자신의 관심과 신뢰가 돈벌이로만 이용당한다고 느낀다. 광고는 엄청난 양의 조회수가 필요하다. 주요 매체 칼럼니스트들도 글쓰기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유는 단순하다. 충분한 조회수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달 수십만 조회수를 내야 겨우 $1,000를 번다. 한 달에 글 30개를 쓴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수익은 최저 시급보다도 낮다. 광고 수익은 불안정하다. INC 매거진에서 어떤 달은 $3,000를 벌었지만 어떤 달은 $400밖에 못 벌었다. 관심으로 돈을 벌면 수입이 들쭉날쭉해서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다. 내가 INC 매거진 칼럼 수입이 회사 급여보다 많았는데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내 수입이 바이럴 성공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몇 달치 데이터로 꾸준한 수익을 확인하기 전까지 정규직 급여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광고 모델이 인기인 이유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모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튜버가 시청자의 관심을 광고주에게 팔듯이 작가가 독자의 관심을 직접 팔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은 아직 없다는 점이다. 미디엄이 잠시 시도했지만 지금은 유료 구독 모델로 전환했다. 그래서 많은 작가가 조회수를 돈으로 바꾸는 법을 모른 채 온라인에 글을 쓰고 있다. 온라인 작가가 광고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신의 콘텐츠의 광고 공간 판매하기. 주요 매체들이 기업의 광고 공간을 판매하듯 개인 작가도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몇 년 전 미디엄은 누구나 자기만의 매체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인이 작은 잡지사를 운영하듯 다른 작가들의 글을 발행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이런 매체 부분이 광고로 수익을 올렸다. 개인이 매체를 만들고 작가 수십 명을 모아 글을 받은 다음 글 안에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시기였다. 독립 작가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독자층이 충분히 크고 최소 5,000명, 트래픽이 충분하다면 월 조회수 최소 5만 회. 관련 브랜드에 연락해서 게시물에 광고를 실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글 어딘가에 브랜드의 구매 페이지를 링크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광고 공간을 판매하면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수입을 얻는다. 노출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게시물을 보는지, 클릭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브랜드 링크를 클릭하는지, 전환율, 얼마나 많은 사람이 브랜드의 잠재 고객, 이메일 주소 확보, 구매 고객으로 전환되는지. 주의할 점도 있다. 많은 브랜드가 노골적인 판매 문구를 요구하기도 한다. 광고 글에서 저는 뭐뭐 제품을 추천합니다.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고 가장 저렴한 제품이에요 라는 문구 말이다. 브랜드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다. 이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리는가? 실제로도 그렇다. 이제 당신은 전업 작가이자 동시에 광고 영업 전문가가 되어야 하니까. 참고로 광고 공간 판매는 소셜 플랫폼에서만 가능하다. 주요 매체에 글이 실리는 순간 저작권은 매체에 있다. 게다가 계약서에는 칼럼니스트가 다른 회사 제품 서비스를 언급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엄격한 조항이 있다. 브랜드 스폰서십 유치. 좀 더 쉬운 방식은 특정 브랜드와 공식 스폰서십을 맺는 것이다.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처럼 스타와 브랜드 간의 파트너십은 출판계에서는 아직 드물다. 하지만 앞으로 SNS 기반의 작가가 늘어난다면 이런 협업은 점점 보편화될 것이다. 오늘날 온라인 작가가 브랜드를 통해 수익을 내는 전형적인 방식은 웹사이트 배너 광고다. 건강 다이어트 관련 글을 쓴다면 영양제 회사의 후원을 받아 한 달 동안 웹사이트 상단에 로고와 제품을 노출할 수 있다. 음악 블로거라면 음반사 후원을 받아 블로그 곳곳에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원이나 이미지를 배치할 수도 있다. 브랜드 후원은 보통 한 달 단위로 진행되며 노출수, 클릭수, 전환율 등 성과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트래픽이 큰 웹사이트라면 꽤 괜찮은 수익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직접 브랜드에 연락해 왜 내 사이트가 효과적인 광고 플랫폼인지 설득해야 한다. 트래픽이 많다 또는 독자층이 열성적이다 같은 이유로. 게다가 청구서 발행부터 정상까지 도맡아야 한다. 솔직히 개인 웹사이트의 트래픽이 그렇게 크면 이미 작가로서 돈을 버는 더 쉽고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구글 광고로 사이트 수익 내기. 온라인 작가, 특히 블로거가 가장 흔히 쓰는 수익 모델은 웹사이트 트래픽을 늘린 뒤 구글 광고를 붙여 자동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다. 개인 웹사이트도 주요 매체도 모두 이 방식을 쓴다. 구글 광고의 원리는 간단하다. 광고를 켜두기만 하면 구글이 방문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자동으로 노출한다. 장점은 직접 관리할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광고비를 투자할 브랜드를 찾아다닐 필요도, 계약을 협상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켜고 끄기만 하면 되다 보니 어떤 광고가 내 웹사이트에 나타날지 선택권이 거의 없고 웹사이트의 품격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
나는 이 수익 창출 방식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광고는 지렛대와 같다.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더 많은 광고를 실어야 한다. 하지만 광고가 많아질수록 그를 위한 공간은 줄어들고 가독성도 떨어진다. 그렇다고 광고를 줄이면 수익이 줄어든다. 악순환이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광고 수익을 위해 독자 경험을 희생하든 독자 경험을 지키기 위해 광고 수익을 포기하든지. 이것이 구글 광고의 딜레마다. 네 번째,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 내기. 콘텐츠 작가가 수익을 내는 가장 흔한 방식 중 하나가 제휴 마케팅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내가 연결한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자층이 다이렉트 마케팅에 관심이 많다면 클릭퍼널스의 제휴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후 관련 글을 쓸 때 자연스럽게 마케팅 퍼널을 구축하고 싶다면 클릭퍼널스를 참고해 보라며 고유 제휴 링크로 안내하면 된다. 독자가 고객이 되면 수수료가 지급된다. 아마존 제휴 프로그램도 대표적이다. 독자층이 추리소설을 좋아한다면 작품을 추천할 때 아마존 제휴 링크를 걸 수 있다. 독자가 그 링크로 책을 구매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추천 시 제휴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적절한 제품을 추천하는 한 독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수익성이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제휴 마케팅은 7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다. 글 속에 제휴 마케팅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큰 수익을 내는 작가도 많다. 다만 이 모델은 출판 작가보다는 디지털 마케터나 콘텐츠 작가에게 더 잘 맞는다. 품위 있게 활용한다면 제휴 마케팅은 쏠쏠한 부수입원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작가의 정체성으로 수익 내기. 광고 수익이 가능한 다른 소셜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글로 직접 돈을 벌기보다 글을 통해 모은 관심을 유튜브, 팟캐스트, 인스타그램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곳에서 글쓰기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작업 과정이나 루틴, 작가로서의 일상을 보여줄 수 있다. 요즘 좋아하는 일로 생계를 꾸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 일 자체에만 있지 않다. 그 일을 둘러싼 모든 것을 수익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글쓰기 콘텐츠를 쓰는 것보다 글쓰기 강의를 하는 유튜버가 더 큰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물론 이 방식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나 역시 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면 전업 작가의 꿈을 포기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였다. 글로 돈을 벌고 싶다면 수입원은 많을수록 좋다. 베스트셀러가 더 이상 팔리지 않으면, 웹사이트 방문자가 줄어들면, 새 장르에 도전하고 싶으면 수입원이 하나뿐이라면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따라서 작가로서 성장하고 스스로를 알릴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잡아라. 글만 쓰는 것보다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